저는 메이 재테크 파트너 기업 탐방 전문 최창준입니다. 유튜브에서 MBM 골드 검색해서 동영상 정보 받으시면 되겠고, 지금 무료 회원 가입을 하시고서 무료 공개 방송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www.mbmgold.com 여기로 무료 회원 가입한 후에 무료 방송 참여하시면 되는데, 제가 매주 화요일하고 매주 화요일하고 목요일, 매주 화요일, 화요일하고 목요일 오후 4시 30분 무료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4시 30분 진행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협상, 오늘 내용을 얘기할게요. 자, 오늘 주제는 뭐냐면은 미중 무역 협상 1차 합의. 그냥 미미하긴 하지만은 1차 합의를 일단 했는데 서명은 아직 안 했거든요. 1차 합의 최대 수혜 예상. 최대 수혜가 예상되는 게 수혜 예상 업종. 수혜. 이 업종 자체가 일단은 반도체하고 딴 반도체 많이 안 봤으니까 최근에 반도체 업종하고 거기에 있는 종목들 업종과 주도주 요거하고 그 다음에 5G 같은 경우도 한번 볼까요? 5G 통신주 요 두 가지 정도만 일단은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자고요. 통신주 비교 분석 두 개의 업종만 할게요. 반도체와 5G OK 목장의 결투인가 이게? 5G 통신 진단 이성대에서 중간 진단을 좀 해봐야지. 그래서 일단 반도체 하면은 삼성전자잖아요. 삼성전자 반도체 하면은 그쵸? 누가 뭐래도 반도체 하면 삼성전자 보고 삼성전자 찍고 삼성전자가 최근에 투자 중국 시안에다가 거의 10조 원 가까이 되는 돈을 투자한다 그랬으니까 삼성전자 찍고 SK 하이닉스 찍고 그 다음에 테스 찍고 그 다음에 유진테크 찍고 한 5개 정도씩만 볼게요. 그 다음에 유진테크 찍고 하나 더 본다 그러면은 테스 유진테크 또 하나 더 정도라면 뭐가 볼까? 반도체 하나머티리얼즈 소재 쪽까지 이렇게 보는 거야. 반도체는 이렇게 보고 5G 통신은 뭐 할까요? 5G 통신은 뭐 오이솔루션 요새 강세 보이니까 오이솔루션 하나 하고 그 다음에 HFR 그리고 오늘 서진 시스템 많이 올랐으니까 서진 시스템 정도 보고 그 다음에 두 개 더 본다 그러면은 오늘 오이솔루션 HFR 서진 시스템 RFHIC 찍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본다 그러면은 솔리드 정도 요 정도 10개만 볼게요. 10개만 다른 거 지수가 어떻고 뭐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게 유튜브에다가 지수 안 빠집니다. 올라갑니다. 그런 얘기 분명히 했고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날 지수 뜰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 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다른 얘기 아무것도 하지 말고 반도체 5G만 보겠습니다. 반도체 세계 최고의 그런 반도체 관련된 그런 종목 업종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일단 이거부터 봐야지. 미국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한번 본다면 어떤 그림이 나타나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자, 보니까 신고가예요. 지금 1824까지 갔다가 1796 신고가. 이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고, 그 다음에 반도체 관련된 그런 종목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잖아요.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고 있어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우리나라 하이닉스처럼 반도체, D램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인데 신고가. 두 개가 신고가 같고 장비주는 램리서치 신고가. 어저께 신고가 갔다가 밀린 거예요. 그리고 OLED랑 반도체랑 같이 하는 기업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있어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도 역시 신고가는 가지 못했어도 반등이 일어났고요. 고점 부근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삼성전자 신고가. 뭐 같이 연동돼서 움직이는 거니까 삼성전자는 뭐 세 개의 날개를 갖고 있기는 하지만은 삼성전자 신고가 54,700원 오늘도 보합이고 기관들 외국인들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SK하이닉스 지금 저는 삼성전자 지금 5만 1,000원 정도가 깨지지 않으면은 계속 간다고 봅니다. 삼성전자 아직 고점 나오지 않았어요. 계속 그냥 야금야금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삼성전자가 야금야금 올라가면은 지수는 안 빠집니다. 진짜 종합지수는 안 빠져요. 그 다음에 SK하이닉스가 오늘 전체적인 수급을 본다 그러면은 강보합이고 89,400원 최근에 신고가. 기관 외국인들이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측면. 그래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주봉 차트 보시면은 지금 97,000원 정도가 고점인데 저는 뭐 9만 한 2, 3천원, 4, 5천원까지는 갈 수 있다고 봐요. 얼마가 지지된다 그랬을 때 8만원이 지지가 되면은 얘는 9만 7, 8천원 간다고 보는 거야. 근데 쉽게 빠지지 않을 거예요. 기관 외국인이 양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두 개 종목이 이제 반도체 그 대형주 중에서 두 개 종목인데, 그 다음에 테스 3분기 실적 꽝이거든요. 4분기도 꽝이야. 근데 테스가 지금 오늘도 강보합 보여주면서 주봉 차트 본다면은 지금 저점이 21,000원대, 22,000원에 위치했어요. 5주 이평선이 22,000원에 있기 때문에 22,000원 안 깨지면은 뭐 25,000, 6,000원, 7, 8,000원 27, 8천원 가겠네. 뭐 27, 8천원에서 3만원 정도까지도 시장이 뜨면 가는 거예요. 얘네들이 주도주기 때문에요. 패스. 실적 어때요? 실적은 별로거든요. 실적은 별로라고. 올해 3분기가 영업이익이 적자 전환했고 지난해 77억 원의 영업이익이었는데 적자 전환했고 4분기 같은 경우도 작년에 65억인데 올해 40억도 안 나온다고 예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실적은 의미가 없어요. 내년부터 앞으로 좋아지는 거. 그 이유가 뭐냐면 삼성전자에서 최근에 또 중국 시안에다가 9조 5천억 정도 그 시설 투자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내년 실적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요. 9조 5천억이잖아. 9조 5천억. 삼성전자에서 중국의 시안 2공장에 2021년도까지. 그럼 언제야? 2021년도까지 9조 5천억을 투자한다는 얘기는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내년 말까지 그리고 내후년 2년 동안에 1년에 보통 4조 원씩 투자한다는 얘기니까 당연히 반도체 장비주들 내년하고 내후년은 좋겠구나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테스 같은 종목이 지금 4분기 실적 안 좋고 그래도 계속 강세를 보이는 이유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유진테크 같은 경우도 전공정 업체라는 얘기예요. 전공정 업체 유진테크 이것도 반도체 장비주인데 오늘 뭐 강보합 정도 보합 정도 마감하고 최근에 좀 올라왔고 유진테크 얘도 지금 나쁘지 않잖아요. 힘이 딸리지 않아요. 유진테크 같은 경우도 실적을 보니까 어차피 뭐 올해는 꽝이니까 올해는 300억 정도 310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 내년하고 내후년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중국 시안 공장 투자 때문에 아마 긍정적인 그런 흐름이 나타날 거고 그래서 유진테크 같은 것도 계속 앞으로 주목을 받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소모품 쪽에서 장비 가동을 하게 되면은 소모품이 들어가는데 그게 이제 하나머티리얼즈 같은 종목이에요. 제가 방송에서 며칠 전에 언급을 했는데 편입은 안 됐어도 날라갔거든요.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작년에 영업이익이 496억 원, 올해 400억. 내년에부터 좋아지니까 올해 거는 묻지 말라니까 4분기 다 안 좋아요. 대부분이. 올해 하나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4분기 실적 보면은 150억 작년에 올해 뭐 110억 110억도 안 나올 수도 있어.
3분기 때도 안 좋고 4분기 안 좋아. 근데 올라가는 거야. 왜? 미래 업황하고 미래 실적이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반도체, 부품, 장비, 소재 이런 애들이 다 내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고 현재 주가 위치가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다시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주가가 바닥선에서는 많이 올라온 것과 같이 보이지만은 이게 이제 바닥선에서 7,500원 저점 이렇게 추세가 만들어지면서 주가가 형성되어 있는데 아주 높은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하나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고, 그 다음에 5G 같은 경우, 5G는 내년이잖아, 내년. 내년 해외 투자. 국내는 어느 정도 다 끝났어요. 3분기까지 통신 3사, SK텔레콤, LG유플러스, KT에서 강력하게 그냥 시설 투자를 하다가 5G 투자를 하다가 올해 4분기 때는 약간 주춤했고 내년부터는 아마 또 해외 쪽으로 시설 투자가 굉장히 크게 유입이 되지 않을까. 지금 전망들이 지금 증권사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증권사에서. 그래서 나오면서 5G 관련돼서 지금 주목을 많이 받는데 최근에 제일 그래도 탄력적으로 보이는 게 올해 실적 대비했을 때 그렇게 내년 실적이 크게 증가는 되지 않는데 오이솔루션 같은 종목이 지금 저점에서 조금씩 그냥 저점 확인하고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기관들도 사주고 있고 이게 오이솔루션이에요. 그래서 오이솔루션 밸류에이션 따져보면은 내년 실적은 뭐 크게 증가가 되지 않는다 그래도 비싼 주식은 아니거든요. 만약에 올해 예상으로 봤을 때 현재 PR이 8배 정도 내년도 뭐 크게 변동이 없어도 8배 비싸진 않아요. 그리고 실적이 감소되는 그런 기업은 아니야. 증가폭이 둔화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오이솔루션 같은 종목도 당분간 하락하기보다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두 번째 종목이 HFR이라는 종목이에요. HFR. 제가 탐방을 갔던 기업이긴 한데 HFR 이것도 프론토홀이다 그래가지고 통신장비 중에서 SK텔레콤하고 같이 연계해서 지금 개발한 종목인데 제품인데 HFR 같은 경우도 올해 실적이 150억 내년에 370억 좋아지고 있고 얘도 해외 매출이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최근에 아마 가장 그래도 강세를 보이는 종목 중에 하나다. 쉽게 빠지진 않는 거죠. 이것도. 얘도 뭐 저점이 이 가격대가 깨지지 않는다면 23,000원이 깨지지 않는다면은 깨져도 나쁘지 않지만은 깨지지 않는다면은 윗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서진 시스템은 5G 뭐 얘는 5G 부품이라고 보지 말고 5G 관련된 그런 장비라든지 뭐 기지국이라든지 이런 쪽 관련돼서 고정시켜주는 그런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좀 올라갔고 얘 같은 경우도 퍼져 있다가 저점이 깨지지 않고 좀 올라갔기 때문에 얘도 뭐 25,000원 안 깨지면은 25,000원과 3만원 사이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겠죠. 이런 애들. 그래서 5G 저점이 찍혔다는 얘기를 제가 한 달 전부터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RFHIC는 좀 미중 무역 협상 최대 수혜주 같은 경우는 저는 하나도 없어요. 지금 5G 하나도 없고 일단 손 탁탁 털고 요번에 조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고서 다시 들어가려고 지켜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RFHIC 저점이 34,000원이 일단 1차적으로 깨지나 안 깨지나 그리고 혹시 깨진다 그래도 32,000원이 깨지지 않으면은 하락보다는 상승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런 기업들 실적 전망은 올해는 별로 안 좋아요. 올해는 작년보다 안 좋은데 내년이 좋아지는 기업이에요. 내년이 그런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서 투자해야 하는 게 좋겠고 그리고 솔리드 같은 경우도 올해 진짜 이거는 기대만 많이 했지 4분기도 실적 안 좋을 거예요. 근데 내년 같은 경우는 좋아질 확률이 높거든요. 진짜 이런 것들은 갖다 버려야 되는데 시장에서는 갖다 버리지 않고 그래도 미련을 갖고서 계속 그 주가가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실 얘가 더 많이 빠졌어야 되는데 얘보다 얘가 더 많이 안 빠졌어. 그러니까 여기 대한민국 시장이 거짓 시장이라는 얘기예요. 거짓 시장. 아니 실적 안 좋으면 두들겨 빠져야지. 앞으로 뭐 기대감으로만 올라갈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하면은 솔리드 같은 종목은 바이오하고 틀릴 게 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실적이 좋으면 주가가 올라가야 되고 실적이 안 좋으면 주가가 빠져야 되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약간 왜곡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좀 그게 좀 안타깝게 생각돼요. 솔리드 같은 종목들 보면서 에이스테크도 이제 5G 기지국 안테나 관련된 그런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인데 최근에 첫 빠졌다가 에릭슨하고 관련돼 가지고 라디오 유닛 개발해 가지고 이거 2차 벤더 중국 업체 2차 벤더도 선정되면서 올랐다가 또 빠졌다 다시 올라갔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도 지금 바닥권에서 쭉 흘러내렸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내년 전망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올해 이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도 2018년도 대비했을 때 2019년도 상반기 때는 굉장히 더 많이 실적이 나올 거로 기대를 했는데 3분기 때부터 꺾여가지고 실적이 좀 둔화가 됐거든요. 그런데 뭐 내년에 증가폭은 둔화가 됐어도 어쨌든 간에 실적이 감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등이 오고 있고 그래서 저는 IT 무조건 좋다고 봅니다. IT 거기에는 이제 다 반도체, OLED, 스마트폰 그러니까 종목들이 많아요. 업종 내 타픽 종목들만 따져도 반도체 타픽 종목 한두 개, 두 개, 뭐 OLED 두 개, 스마트폰, 뭐 카메라폰, FPCB 또 뭐 이런 것들 특화되어 있는 그런 부품 이렇게 따져도 그것만 해도 몇 개인지 알아요? 7개는 되겠다. 7개는. 거기에다 5G까지 포함한다 그러면은 몇 개야? 딱 하나씩만 해도 4개. 반도체 하나, OLED 하나, 스마트폰 뭐 한두 개, 5G 하나, 이러면 해도 5개란 말이에요. 5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차별적으로 움직임이 가능한데 하락보다는 상승할 가능성이 많고 그 다음에 지수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지수는 이게 지금 코스닥 지수 흐름인데 쉽게 안 빠지는 자리잖아.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가야지 다 죽었다 하면서 쌍꺼풀 터지고 불안해 할 텐데 이 직전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그거를 지지하고 움직였기 때문에 큰 폭의 지수 변동성은 없어도 종목들이 투매가 나오면서 작살나는 시장은 당분간은 뭐 쉽지가 않을 거다. 안정적으로 이렇게 가능성이다. 여기서 하나 악재가 나타난다 그러면은 북한에서 핵실험하거나 아니면 미사일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하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우려감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은 뭐 북한도 피곤하니까 쉽게 그러지 못할 거고 그리고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가 좀 더 올라갈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그러면은 지수는 지금 여기까지도 봐줘야 된다고요. 자연스럽게 직전 고점에 위치인 2200 한 뭐 50포인트 뭐 또는 2200포인트 이상까지도 한번 기대를 해볼만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절대 시장은 폭락하지 않는다. 하락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폭락하지 않는다. 그리고 앞으로 2020년도도 최고의 시장이 진행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모레 수요일 날 12월 18일 날도 지방으로 기업 탐방을 갔다 오고요. 이거 있잖아요. 이거 진짜 스탠바이 상태거든. 금요일 날 번쩍 했어야 했는데 좀 안타깝게 했는데 요거 스탠바이 상태예요. 요거 제가 오이솔루션 후속타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거 변함없어요. 변함없다고. 조만간에 초대박 그런 호재라고 얘기할게. 호재가 뜨면서 아마 날아갈 거예요. 날아갈 거라고. 지금 세팅 다 됐어. 스탠바이라고 알죠? 100m 달리기 100m를 11초에 뛰는 사람이 지금 100m 달리기 출발점에서 엉덩이 바짝 들고 땅에 손 짚고 옛날에 우리 스파이크라고 얘기하잖아. 스파이크 딱 신고 빵! 이거 기다리고 있는 거야. 진짜라니까 이거는 안 믿어도 할 수 없어. 안 믿어도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조금 아까 제가 나무가 주담하고 과장님하고 통화했는데 나무가 계속 뭐 4분기는 슬로우할 거예요. 4분기는 3분기하고 비슷하게 뭐 크게 실적이 좋아지지 않는데 얘가 왜 그러냐면은 12월 달부터
그 갤럭시 그 고사양 그런 카메라 모듈이 들어가요. 기존에는 800만 화소 쪽에서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3200만 화소, 뭐 2000만 화소 이쪽 매출 비중이 늘어나는데 그 매출 비중이 늘어나는 그런 시점 자체가 12월 달부터거든. 12월 달부터. 12월 달 그리고 내년에 1, 2, 3월 달이기 때문에 올해 4분기 실적은 그냥 3분기 정도보다 약간 뭐 비스무리하거나 매출액은 비슷한데 영업이익은 좀 빠지는 수준일 거고 내년에 1분기 때는 서프라이즈, 2분기 때 서프라이즈 이렇게 되면서 괜찮게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최근에 여러분들 그 2020년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돼 가지고 1월 중순에 미국에서 열리는데 바이오 솔루션이 아마 참가를 하는데 요것도 최근에 뭐 이쪽 저쪽에서 얘기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관심용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거는 내년에 굉장히 좋아지는 기업이에요. 요것도 두 개의 날개를 갖고 있는 천사의 날개를 갖고 있는 거고 내년에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내년에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하고 투자를 하고 있고요. 얘는 무조건 진짜 스탠바이야. 이거는 스탠바이. 지난주부터 계속 얘기하는데 스탠바이 되니까 스탠바이 급등 한번 일어납니다. 오늘도 기관 외국인들이 양매수 들어오면서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는데 요거 동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거 있잖아요. 저거 VTGMP 오늘 아침에 레포트가 나왔는데 증권사에서 레포트 하나 나왔잖아요. VTGMP 그죠? 근데 안 움직여서 열받아. 요것도 이제 MC넥스 요거 카메라 모듈 쪽이고 이런 것들이 대박주잖아요. 대박 나왔잖아. 1년 만에 뭐 더블 그냥 가는 거 기본이고 그리고 최근에 요거는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은 더블 봅니다. 더블 요거는 더블 더블 본다고 요거 더블 제2의 오이 솔루션 한 더블 보는 종목 지금 스탠바이 상태고 VTGMP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다가 강조를 드렸는데 계속 중장기적으로 보세요. 10,000원 돌파하고 나가고 내년 내도 굉장히 좋아질 것 같아요. 오늘도 아침에 증권사에서 그 현대차 증권에서 레포트가 하나 나왔거든요. VTGMP 뭐 빠져야지 뭐 거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순간에 올라가겠지. 지가 어디 가겠어? 차트 모양 잘 만들어 놨어요. 잘 만들어 놨고 오늘 증권사에서 또 레포트가 나오면서 목표가 14,000원 제시도 했고 현재 주가는 9,000원대 9,200원 300원에 있는데 중국에서 시카라인 신제품 효과 그리고 V2 코스메틱 온라인만 매출이 증가됐고 내년부터 중국의 왕이그룹하고 틱톡 국내 유명 언론사와 함께하는 이게 디스패치에 디스패치 케이블리 미디어 커머스 플랫폼하고 비즈니스하고 있고 그리고 내년 예상은 매출액 2,200억에 영업이익 300억 정도 향후 실적 부문에서 올해 대비했을 때 2배 이상 증가가 될 거고 그래서 주가가 우상향으로 열릴 거다 이런 얘기 그리고 최근에 미중 무역 협상이 잘 진행되면은 중국과의 관계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얘는 단기보다는 중장기 종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까지 AS까지 해드렸어요. 이거 빠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유료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유료 가입을 같이 해서 같이 동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료 가입을 하실 분들은 1개월 유료 회원 가입비가 88만원, 2개월에 176만원, 유료 가입 원하시는 분들은 1588 전화 1588-0648 여기로 전화하셔가지고 상담하시고 가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 많이 구독해 주시고 내용이 좋으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하여간 제가 돈 벌려고 광고 내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유튜브 많이 좀 보시면 제가 다음번에는 이제 전화통화도 한번 기회가 있으면 주담자하고 전화통화하는 것도 유튜브에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